네, 오늘 제가 주제로 시장 추세와 개별주로 잡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 시장이 제3라운드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증시는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있겠습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증시 영향력이 떨어진 겁니다. 리스크 완화 국면이기도 하고 달러의 약세와 맞물린 또 우리 전국도 국내 전국도 어쨌든 진도는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꺾이면서 외국인 수급도 발맞춘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거의 매일 한 1조 원 전후의 무서운 매도가 쏟아졌는데 대단했죠. 기록적이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그래도 많이 줄어든 느낌이고 또 그동안에 또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꽤 있었는데 오늘 보면 또 공교롭게도 두 종목 모두 외국인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뭔가 큰 게 지나가고 있다. 자,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하루였죠. 자, 지수 롱텀하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한 2,900 정도 전후까지는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이 그냥 막 나온 게 아니고 PR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 코스피가 10년, 20년 흐름을 보면 평균적으로 PR 한 10배 정도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게 평균인데 이 코스피 PR 10배를 두고 좀 상황이 안 좋으면 8배 갔다가 좀 기분 좋으면 또 12배, 12배까지 올라갔다가 심하면 7배까지 급락했다가 또 흥분하면 뭐 13, 14배까지 움직였었거든요. 자, 요런 구간에서 평균 10배이기 때문에 그게 타겟이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지수 타겟에 조금 신뢰감이 생길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은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PR 8배 초반 정도 작년 10월, 11월부터 매집을 시작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의 기점이 된 게 지난 2월에 우리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약 PR 900까지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연기금은 매도를 안 했다는 점. 자, 그걸 보면 아마도 지수 한 2800에선 900이 되는 PR 10배 정도 그 정도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길게는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단기로 본다면 사실은 지금 미국 시장의 추세가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모두 추세가 좀 꺾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례적인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 역시도 살짝 휘연 느낌이 있거든요. 큰 상처가 났는데 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사후관세 이슈가 완전히 끝난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원래 지수로 단번에 회복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기로 본다면 한 2,500에서 2,550 정도 포인트 그 자리가 아마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강한 배팅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장에 기대를 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짧아서 그렇지 그래도 활발하더라는 점. 정말 안 되는 시장이라 그러면은 시장에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종목들이 전혀 안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 증시 가만히 보면 시장까지는 모르겠는데 종목 약발은 아직은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시장의 활기는 최소한 확인할 수 있다. 자, 어제 AI 이슈 이후에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오늘 자동차 관련 이슈, 원전 이슈, 아르테미스 이슈, LNG 이슈. 이런 게 나올 때마다 관련 종목들은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락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수급 자체가 아직은 좀 약하기 때문에 갭으로 뜰 경우에는 음봉으로 밀린다는 점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슈가 나온 종목도 그 시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면서 밀리긴 하지만 시장에 그래도 에너지가 있다는 점, 이건 우리가 인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에너지는 있는데 넘치는데 치수는 부담스럽다. 자, 이런 국면 결국은 이 개별주의 순환매 장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계속 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단점이죠. 수급이 얇기 때문에 연속성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의심을 받고 있지만은 이 관세 협상과 맞물린 또 대선 국면이 또 맞물려 있는 이 한 2개월, 향후 2개월 정도는 이런 흐름의 개별주장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관세풀이 실적주입니다. 낙폭과대주, 정책주. 자, 이런 종목들이 돌아가는 장을 계속 예상을 해보는데, 우리 정책주 그러면은 오늘도 각 당에서 나오는, 각 후보들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막 움직였지 않습니까? 많은. 근데 사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을 어떤 정책은 비슷하고 앞으로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공통 분모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민생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주력이 뻔하니까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굉장히 패권 싸움이 심한 AI
로봇이라든지 우주항공, 모빌리티. 자, 이런 쪽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좀 식상한 섹터가 아니라 그러면은 관련주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오늘은 제가 그 유튜브 채널에 김우식 검색하면 나오죠. 유튜브 채널에 로봇 관련주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이어지는 시점에 인간용 로봇에 대한 관심은 더 클 수밖에 없고요. 이슈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리고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도 나올 수밖에 없죠. 관련주 중에서 특히 지난주에 발표한 K 휴머노이드 연합 참여 기업 있죠. 그리고 오늘 론칭한 글로벌 로봇 ETF가 3개 나왔거든요. 자, 여기에 포함된 기업들, 자, 그런 기업들을 공통분모로 해서 종목을 한번 정리해 보신다면은, 자, 앞으로 로봇주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자, 유튜브 채널에서 김우식 검색하면 관련 영상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